안녕하십니까. 전산회계 1급을 앞으로 담당해야 될 하병건 교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전산회계 1급을 자격증 따기 위해서 많이들 많이 노력하십니다. 저는 핵심만 모아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프로그램 설치 방법부터 해서 어떻게 시험이 이제 출제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 하면서 이론과 실기를 병행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제 기준의 논리는 세무사협회에서 우리 전산회계 1급 우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전산 세무 2급도 있습니다. 뭐 이 회계 1급 하시는 분들은 그냥 세무 2급까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이론은 30점이시고요. 가볍게. 그다음에 실무는 70점입니다. 우리가 이제 집중해야 될 곳은 이제 이곳이죠. 실무 70점. 자, 그럼 재무에게는 8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원가에게는 이론으로 4문제가 나오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법은 3문제. 이렇게 해서 15문제 곱하기 2점하면 30점이 만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실기들을 하실 때 기초정보관리에서 10점, 그 다음에 일반 점표가 18점입니다. 얘는 이제 부분 점수입니다. 그래서 6문제, 그래서 하나의 개수에 3점씩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이제 메인 매출 점표 앞으로 이제 배워야 될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죠. 6문제 나오고 18점입니다. 자, 그리고 오류 점표 수정이 있습니다. 얘는 이제 2문제 이미 백데이터를 주고 거기에서 틀린 거를 수정하고 고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결산이 있습니다. 결산 3문제, 그래서 9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장부조회.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용을 잘 할 것인가에 대한 점수 배정이 있죠. 그래서 얘는 9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두 개 다 합쳐서 70점이 넘으시면 합격이 되시는 거고요. 우리 또 세무 2급은 이제 부분적으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재무회계 5문제, 원가회계 5문제, 뭐 요게 이제 뒤바뀔 수도 있어요. 부가세가 3문제 또는 우리가 소득세가 2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세법이 이제 5문제 나오시는 거고요. 자, 우리가 얘기한 실기 70점 중에 일반 점표 5문제입니다. 3점씩, 메인 매출 점표 3점씩, 그래서 15점이 되시는 거고요. 이제 부속 서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고서 작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유제 매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결산 자료는 여기서 이제 3문제인데 여기 5문제가 되시는 거고요. 그래서 15점입니다. 그리고 원천징수, 우리 급여 자료라든지 연말정산 문제 합쳐서 15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무 2급은 이제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해야 될 거는 이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전산회계 1급, 그 중에 이제 실무와 이론을 병행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프로그램 설치를 하시려면 요 이제 검색창에 들어가셔가지고 홈페이지 요 한국세무사의 자격시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프로그램 다운로드를 이제 여기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프로그램 KLF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받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이제 받으셨을 경우에 요거를 이제 실행을 하시게 되면 이제 이렇게 움직입니다. 뭐가 저 깔립니다. 그럼 이제 나중에 이제 동의합니다 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다 설치하셨으면 여기 이제 확인을 누르면 이제 이런 게 폴더가 하나 형성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쪽에 이제 화면이 이렇게 이제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런 화면이 생기십니다. 오늘 이제 잠깐 설명을 하고 실기, 회사 등록 이렇게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제 회계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회사 등록, 이쪽에 실기를 같이 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의 문제가 있네요. 이게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해보십시오. 뒤에 또 다시 이론에서 설명을 또 드리고요. 맛배기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의 종류에는 재무상태표, 우리가 얘기하는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이 포함된다.
자,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생각 다 하셨죠? 예, 맞죠? 자, 재무제표는 요 5가지에 대한 일반 회계 기준 원칙은 요 5가지를 우리 재무제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업은 인위적인 단위를 6개월 또는 1년을 기간적 범위로 설정해야 한다. 이때 설정하는 기간을 회계연도 또는 회계기간이라고 한다.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OX입니다. 자, O지요. 그걸 이제 인위적인 기간을 회계는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이제 기간을 설정해두는 범위를 설정하는 게 회계기간, 회계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이제 맞는 얘기가 되겠죠. 자,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회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기초적으로 회계는 자, 우리가 얘기하는 돈입니다. 이 돈을 어떻게 잘 관리하는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죠. 우리가 보시는 이제 담당 업무는 자, 돈을 잘 버는 기업과 잘 못 버는 기업의 차이는 얼만큼에 대한 관리를 잘 해주느냐에 따라 틀려지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게 돈이 됩니까? 이럽니다. 그죠? 아유, 안 똑같았어요. 죄송합니다. 자, 돈을 잘 벌게 되면 그게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기업이. 그죠? 그래서 돈을 잘 벌면 이렇게 잔뜩 쌓아놓고 자, 우리가 좋아하는 신사임당을 열심히 세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관리를 잘 못하면 기업이 돈이 안 되면 자, 이렇게 이제 쪽박을 차게 되는 거죠. 이렇게 거지꼴이 됩니다. 뭐 개인 가정사도 마찬가지고요. 회계의 정의는 자, 이런 이제 경제적인 형태에 일어나는 모든 활동들을 우리가 이제 구별을 하고 이거에 대한 측정을 하고 그 결과치를 계산하고 정리해서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해 주는 과정입니다. 자, 유용한 정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 유용한 정보는 가치 있는 정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이해관계자가 누가 있느냐 이거죠. 이거는 뭐 가끔 한 번씩 나오는 문제인데요. 회계 1급에는 자, 주식회사입니다. 우리가 배운 회사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법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주자 들어가는 회사들. 자, 요걸 얘기하신다고 보시면 되죠. 자, 주주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회사의 주인은 주식회사는 주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런 분이죠. 그죠? 대주주라고 흔히 얘기하잖아요. 그죠? 경영을 잘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 경영자라고 얘기해요. 뭐, 경영자이면서도 주주이죠, 사실은. 이제 우리 일반적인 회사들이 대부분의 대표이사들이, 이제 주주와 경영을 같이 병행하는 회사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죠? 자, 우리는 뭐 큰 회사들은 경영자가 이제 따로 전문 경영인이 따로 있어서 경영자를 두고 하시는 보편적인 형태고요. 자, 그다음에 종업원들 이렇게 있습니다. 종업원이 누구냐? 자, 이런 이제 종업원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정부에도 우리가 얘기하는 국세청이죠. 우리는 자, 이런 세금에 대한 걸 신고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줘야죠. 그럼 나머지 분들, 그죠? 채권자나 노동자, 소비자, 뭐 우리 일반 대중에게도 이런 돈과 관계가 있으신 분들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해관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법인은 반드시 이제 기장을 하실 때, 기록을 하실 때 우리 이제 일정한 원리 원칙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복식 기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법인은 복식부의 의무자입니다. 우리가 일정한 돈을 벌게 되면 주주들에게 보고를 하고 경영자가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 이제 주주통일을 통해 가지고 보고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일정한 원리 원칙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식 기장한다. 그래서 법인은 반드시 복식부의 의무자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자, 이런 게 이제 우리 이해관계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재무제표의 이제 보고 목적이죠. 자, 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한테 경제적 의사결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과연 내 이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그게, 그거에 대한 첫 번째 족도가 뭐냐 하면, 우리 이제 재무제표라는 겁니다. 자, 이걸 왜 하느냐.
이걸 왜 보여주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유용한 정보, 뭐 반도체 시장이 앞으로 뜰 것이다, 뭐 우리 회사에 투자하십시오, 또는 뭐 전기 자동차를 잘하는 잘 만드는 회사입니다. 뭐 이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은 회계는 이 재무제표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하는 이유는 자, 우리가 얘기하는 투자자에게 이런 정보를 줌으로써 의사결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시는 거고요. 그다음 미래 현금 예측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걸 통해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뒤에 배울 재무 상태나 경영 성과, 현금 흐름, 자본 변동에 대한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자는 이제 대신 경영하는 것,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월급쟁이 이사, 이분들은 수탁 책임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받아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죠. 그 평가는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주총 때 한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런 것들은 이제 가끔 한 번씩 이게 1급의 이론의 시험 문제 출제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정보를 이제 전달을 해줘야 되겠죠. 자, 재무제표는 우리가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 뭐, 우리는 뭐 핸드폰에도 볼 수 있고, 뭐, 우리가 얘기하는 하드웨어, 이제 그 집에서 컴퓨터에도, 노트북에도 볼 수도 있고, 여러 군데 시간과 구애받지 않고 이런 정보를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정보라는 걸 어떻게 전달할 거냐 이거예요. 이 내용들을 파악하시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재무제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얘기하는 정보의 전달 수단입니다. 우리가 이제 회사에 입사할 때 가장 기본적인 두 개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아직도.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얘기한 이력서라든지 우리가 얘기한 자소서 같은 걸 자기소개서 같은 걸 제공을 합니다. 그죠? 가장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잖아요. 그 회사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돈의 흐름에 대한 거를 무엇으로 보여줄 거냐 이거죠. 그것이 우리가 얘기한 재무제표라는 겁니다. 자, 일반 회계 기준 원칙에서는 우리 재무제표는 크게 5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을 포함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이론 시험 문제 무지하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히 숙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뒤에 이제 두 가지는 배웁니다. 재무상태표와 우리가 얘기한 손익계산서 이런 것들이 이제 회계 1급에 주로 이제 많이 나오는 케이스들입니다. 그런 거는 이제 뒤에서 배울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시고요. 이제 재무회계가 무엇인지, 관리회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우리 관리회계라는 게 이제 원가회계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이 나오는 이제 시험의 논리는 제조업입니다.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제조업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우리 원가 계산에 대한 논리를 잠깐 이제 배우시는 거예요. 자, 그거에 대한 차이가 무엇인지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재무회계라는 물건이 만들어져 있는 걸 파는 거고요. 그 물건을 제조업은 만들기 전에 무엇이 들어갔는지에 대한 논리를 어, 어떤 것이 들어갔는지, 내가 빵 만드는 회사에 무엇이 들어갔느냐. 자, 밀가루가 들어가고, 뭐 계란도 들어가고, 소금도 들어가고, 팥도 들어가고, 이런 게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관리회계, 원가회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서비스 회사는 원가를 계산할 수가 없겠죠. 그런 회사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원가회계 자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무회계와 그래서 크게 이제 두 가지 축으로 나눠진다. 자, 재무회계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져 있는 물건을 팝니다. 이 물건을 파는 이유는 자, 무엇 때문에 팝니까? 외부의 보고를 목적으로 쭉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고요. 관리회계라는 것은 자, 이 물건이 어떻게 어떤 재료가 들어갔는지에 대한 거를 알기 위한 거예요. 그럼 얘의 목적은 내부 보고 목적이죠. 우리 내부 보고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격 자체는 얘는 과거지향적이에요. 자, 이거에 대한 걸 자, 이미 여러분들 재료를 사고 돈을 냈습니다. 샀기 때문에 돈을 쓴 거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처리하신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게 과거지향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미래지향적이라는 거 원가 얘기는 어떤 물건을 만들기 위해선 어떤 재료를 사와서 이 물건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지출이 더 강하시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리고 이용자는 누구냐 이거죠. 이걸 이용하는 사람은 외부 이용자. 우리가 아까 배운 주주라든지 돈에 얽혀져 있는 분들. 자, 이 관리 회계에 대한 논리는 원가 회계는 내부 이용자, 주로 이제 경영자, 이 담당자들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에 대한 논리는 내부 이용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고 수단은 뭘로 이제 알려줄 거냐. 이 돈의 쓰임에 대한 돈을 벌고 쓰고 어떤 내역이 있는지에 대한 거를 알려주는 건 우리가 아까 배운 재무제표라는 거죠. 얘는 이제 특수목적 보고서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수시로 보고합니다. 똑같은 원가 계산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제조업에 같은 제조업이라도 우리가 기계 제작업이 있고 식품 제조업이 있습니다. 같은 계정 과목을 공통적인 계정 과목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기업회계 기준이 없어요. 얘는 그냥 준해서 사용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회계 기간은 우리가 얘기하는 1년에 한 번씩 하시는 연재무제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뭐 6개월에 한 번씩 결산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재무제표는 우리가 1년 또는 6개월로 보시면 되겠죠. 얘는 이제 우리 통상적으로 1개월이라고 봅니다. 원가 기간이 길어지면 그것만큼 자, 원가 계산이 길어진다는 게 돈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원가 계산은 이제 짧을수록 좋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1개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회계 기간, 회계 연도 이제 가장 이제 우리가 나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자, 회계 기간 이제 기간적 범위죠. 우리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거 아셔야 되고요. 뭐 이게 이 회사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기간이라 그러면 이따 이제 어, 회사 등록을 하나 하실 거예요. 자, 하시는데 여기서 이 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보편적으로 1년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웬만한 회사들은 자, 1년에 한 개씩 올라가신다고 얘기하면 돼요. 15기라 그러면 흔히 얘기하는 이제 15년 된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기간이 100년이 넘어가는 회사들도 우리나라에 꽤 있더라고요. 자, 뭐 이런 동화약품은 여기 써 있는 게 회계 연도의 시작입니다. 이게 100년이 넘은 회사입니다. 또는 뭐 진로라든지, 자, 몽고 관장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회계 기간을 1년으로 따졌을 때 100년이 넘은 회사들. 진로는 이제 내년에 이제 100년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회계 기간이라는 건 지금 현재를 우리 단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월 1일은 시작하는 시점이라 해서 기초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이는 현재 회계연도 기초 시작하는 날, 자, 12월 30일은 끝나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말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고요. 요걸 이제 중간에서 나누면 이제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뭐 분기로도 나누는 거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고요. 자, 앞의 연도를 우리는 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연도는 넘어간다 해서 차기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 전기, 단기, 차기, 기초, 기말 이런 말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자,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기초정보관리, 자, 우리 회사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사 등록에 이제 회사명, 뭐 이런 회계 연도, 뭐 대표자명, 뭐 이런 것들 기록하는 것들이 있으세요. 여기서 이제 중점적으로 해야 될 거는 이제 시험 문제 나올 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정지한 상태에서 전체적인 공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들어오셨으면 자, 여기 바탕화면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요 K랩이라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자, 여기서 우리는 급수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회계 1급이기 때문에 우리 3번을 선택해 주시는 거고요. 이렇게. 자, 그리고 회사 코드는 없습니다. 저는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제 회사가 좀 있는 거고요. 여러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게 회사가 없으신 상태에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사 등록이라는 메뉴로 들어가서 이제 실행을 하시면 되겠죠. 자, 회사 등록. 근데 여기 화면에 들어오셨으면 자, 저는 이제 그 여러분들이 하시는 페이지를 연결을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자료를 준 것 중에 여러분들이 맨 꼭대기에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주식회사 하바라기 2000번. 자, 제품 판매하는 기업이시고, 회계기간이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는 이제 시작한 사업자 등록증에 보시면 개업 연월이 나와 있습니다. 2012년이기 때문에 그 1년에 한 기씩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술을 읽다가 12기로 넣으시면 되겠고요. 이제 시작 번호는 이제 이미 코드 번호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우리가 정한 번호로 2000번으로 하겠습니다. 요건 이제 제가 미리 등록해 놓은 거고요. 자,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많이 등록하는 것들은 이제 하나씩만 등록을 하고 전반적인 건 여러분 이제 이 동영상을 다 들은 다음에 한 번씩 해보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2000번 이렇게 넣으시고요. 자, 주식회사 이렇게 회사명을 치시게 되면 됐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게 이제 법인회사고요. 사용이시고 12기. 자,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고, 사업자 번호 나와 있는 예제로 그대로 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사업자 번호 214 이렇게 치시면 되거든요. 자, 여기 조금 옮길게요. 자, 214 자, 85 344로 이렇게 치시고요. 여기 이제 미리 등록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 좋아져서 같은 번호가 또 나오면 이게 중복된다고 뜹니다. 저는 이제 중복이 되시는 거죠.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 메시지가 안 뜨시는 거고요. 법인 등록번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여기도 메시지가 뜨죠. 제가 이제 하나를 미리 등록해 놓은 회사가 똑같은 회사가 있어서 번호만 틀리게 해놨으니까 이게 메시지가 뜨시는 거고요. 대표자명 제가 안 줬습니다. 여기 대표자명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주민번호는 이제 개인정보 안 드린 거고요. 자, 사업장 주소는 이제 여기 점 3개 누르시면 이렇게 화면에 뜨십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화면에 이제 우리가 주소를 하나 치면 되겠죠. 여기 노년로, 자, 노년로 133 이렇게 치시면 자, 주소창이 뜹니다. 이렇게. 그럼 요 뜨신 창에 있는 이 화면을 이제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업태나 이제 종목이 나옵니다. 자, 업태는 이제 우리 제조업이고요. 종목은 컴퓨터가 되시겠고요. 네. 자, 주업종 코드는 이제 맨 밑에 제가 따로 드렸어요. 요 주업종 코드를 여러분들이 치시면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주업종 코드 300100으로 치시면 이제 제조업의 컴퓨터 제조업이다. 이렇게 나오실 거고요. 음,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내국법인이시고 우리 중소기업에 이건 자료는 안 줬는데 그냥 이렇게 중소의 기타로 치시겠고요. 설립연월일은 이제 개업연월과 설립연월이 같은 회사들도 있지만 틀린 회사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설립은 먼저 하고 장사는 나중에 한다. 사업은 나중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따로 우리는 이제 같은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이제 여기 등록함과 동시에 자동으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걸로 하고 법인세 부분에 법인세는 우리 주식회사 땡땡이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그럼 이제 다음 칸까지 이렇게 넘겨주시면 얘가 이제 등록이 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걸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등록을 하시고요. 시험 문제의 논리는 자, 무엇이냐면 이제 주소가 바뀔 수 있죠. 자, 주소 이사를 간다든지 사업장이 그럼 이제 여기 이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업태를 이제 추가할 수도 있고 도매소매업을 같이 한다든지 그러면 여기다 추가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대표자가 바뀔 수도 있죠.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현재 시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회사를 갖고 우리는 다시 무엇을 한다? 이 진행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그럼 들어오시면, 자, 이 회사가 이제 입력이 되셨을 거야.
그러면 2000번이고 확인을 눌러주시고요. 그럼 이제 창이 하나 뜹니다. 자, 이제 공유를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공유를 여기다가 하고요. 그러면 이 공유된 화면 중에 자, 여러분들이 음, 지금은 기초정보관리가 있죠. 오늘 해야 될 게 이제 여기서 회사 등록과 우리가 얘기하는 환경 등록이죠. 지금 회사 등록을 이미 하셨습니다. 또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이제 환경 등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환경 등록은 자, 뭐 시험 문제는 많이 내는 케이스는 아니기 때문에 자, 이제 최초의 화면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건 이제 메인 매출 전표하고 이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해야 될 부분이 이제 이쪽 부분이세요. 자, 나중에 이제 분계 처리할 때 주 업종이 제조업이기 때문에 도소매하는 상품 매출을 등록해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바꿔주시는 거고요. 이걸 이제 제품 매출이라고 우리가 바꿔주시면 되고요. 자, 네가 받을 때 외상 거래를 어떻게 할 거니? 그럼 외상 매출을 사용하겠다. 그럼 내비두시면 되는 거고요. 자, 상품이 있는데 도소매업은 상품이 맞습니다. 그러나 제조업은 밀가루 샀다. 우리 이거 설탕 샀다. 우리 그럼 이걸 뭐라고 해요? 원료와 재료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원재료라고 153번을 바꿔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카드를 내가 이제 물건을 팔았을 때 외상값에 대한 계정값 뭘 사용할 거냐? 미수금이 아니라 외상 매출금으로 이게 복수 정작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 이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외상 매출금 처리하였다. 이렇게 그럼 이제 외상 매출금으로 이제 바꿔서 처리하시는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고 미지급금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있는 게 여기에 추가적으로 하면 고정자산 등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유형이나 무형자산 같은 걸 사면 얘가 창이 하나 뜹니다. 그 창을 계속 띄우지 않게 하는 논리여서 사용 안 함으로 하고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이 환경 등록까지 프로그램을 실행하셨고요. 자, 우리 마무리하면서 다음 시간에 하셔야 될 내용들을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마무리를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셔야죠. 그죠? 오늘 우리 이제 환경 등록 아까 하신 거고요. 오늘 이렇게 기초정보관리에서 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출문제를 보시면 자, 우리 회계에 대한 부분이었죠. 재무회계에 대한 설명이 적절한 것은 그렇습니다. 자, 관리자에게 경영활동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자, 요거는 뭐 우리가 관리자죠. 관리자. 그죠? 요거는 원가관리, 원가회계에 대한 논리, 국세청에 대한 논리, 회계정보를 작성하는 건 우리가 얘기한 세무회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법인세, 부가세, 이거는 이제 세무회계의 목적입니다. 일반적인 이제 회계 원칙에 따라 주주나 투자자에게 주된 정보 이용자이다. 이게 이제 우리 재무회계 목적이 되겠죠. 자, 그래서 재무회계에 대한 설명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재무제표에 해당되는 골로라고 하죠. 아까 재무제표에 뭐가 있었습니까? 재무상태표, 우리가 얘기하는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까지 포함했죠. 그래서 모두 몇 개입니까? 5개죠.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